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인물이 자신의 목숨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삼조까지 멸한다는 무시무시한 엄형에 맞서 홀로 버려진 임금의 시신을 수습하는 비극적인 결단을 내리는 순간을 말이죠. 과연 무엇이, 어떤 가치가 한 인간으로 하여금 이토록 처절하고도 숭고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임금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이 오히려 죽음을 부르는 죄가 되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한 남자가 목숨보다 무거운 의리를 택한 이야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시간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극의 그림자가 한 어린 임금을 덮쳤던 그 시절로 말이죠. 왕위에서 쫓겨난 단종은 멀리 영월 땅으로 유배되어 쓸쓸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나 고독한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했던 단종의 운명은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결국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난 단종의 시신은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차가운 강가에 방치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손댈 수 없는 그렇게 버려진 임금의 시신은 당시 권력의 잔혹함과 백성들의 깊은 절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조정에서는 단종의 시신에 손대는 자는 삼족을 멸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자들에게 있어 폐위된 임금의 존재는 그 자체로 위협이었고 그의 시신조차도 백성들의 동정심을 자극할 수 있는 불시였으니까요. 이렇듯 잔혹한 엄형 앞에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누구도 감히 그 끔찍한 위협을 무릅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시신이 차가운 강물 위를 떠다니는 것을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하지만 바로 그 영월 땅에 어몽도라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높은 벼슬에 있지는 않았지만 강직한 성품과 충직한 마음을 지닌 인물이었죠. 단종의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그의 시신이 버려져 있다는 참혹한 현실을 목도했을 때 어몽도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고뇌가 시작되었습니다. 임금의 시신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충신으로서의 양심과 어명을 거역할 경우 자신과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현실적인 두려움 사이에서 그는 갈등해야만 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올바른 길일까요? 자신의 안위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길일까요? 아니면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임금에게 마지막 예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충절일까요? 어몽도의 고뇌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임금에 대한 깊은 연민과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는 굳건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결국 그는 어둠이 깔린 밤 비장한 결심을 굳히게 됩니다. 설령 내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삼족이 멸한다 할지라도 차마 임금의 시신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이는 인간으로서 신하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그는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두려움을 떨쳐내고 숭고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불러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아들 또한 아버지의 비장한 결심에 동참하며 함께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두 사람은 인기척 없는 강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강물 위에 표류하는 단종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들의 가슴은 비통함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시신을 수습하여 아무도 모르게 깊은 산속에 안장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한밤중 두 부자가 목숨을 걸고 임금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던 그 순간
역사는 잊을 수 없는 충절의 한 페이지를 새기고 있었죠. 이제 어몽도는 엄형을 거역한 죄인이자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과연 그의 앞날에는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임금의 마지막 길을 홀로 배웅했던 어몽도공. 이제 그는 고요히 잠든 단종의 곁에서 돌아섰지만 그의 어깨 위에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짐은 바로 임금의 시신을 수습하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잔혹한 엄형을 거역한 대가였죠. 그 명령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섰습니다. 한 집안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겠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살벌한 선언이었으니까요. 어몽도 공은 이 모든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가운 강물 속 임금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죠. 그에게는 그 어떤 생명보다 소중한 충절의 가치가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와 그의 가족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언제 광운이 들이닥쳐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끌고 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으니까요. 영월의 밤은 매섭게 차가웠지만 어몽도 공의 마음속은 더욱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는 깊은 고뇌에 잠겼죠. 자신이 내린 숭고한 결단이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창밖을 응시하던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과연 이 위기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지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어몽도 공은 잠든 가족들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다. 이 한마디는 가족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을 겁니다. 오랜 시간 정들었던 고향 영어를 등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으니까요. 해가 뜨기 전 인적 드문 새벽녘 어몽도 공이 가족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는 발걸음은 마치 땅에 무거운 족쇄라도 채워진 듯 한 걸음 한 걸음이 청은망은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어몽도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 없는 유랑객이 되어 험준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당장 멀리 떠나는 길을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몽도 공에게는 먼저 완수해야 할 어명보다 훨씬 무거운 임금에 대한 마지막 도리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영월의 강가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혹독한 겨울바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매서움이 공기를 가득 채우고 강물은 꽁꽁 얼어붙어 시퍼런 얼음장 아래로 흐느끼는 듯한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만이 감돌았죠. 차가운 강변에 버려진 단종 임금의 시신은 마치 한 송이 얼어붙은 백화처럼 쓸쓸한 모습으로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하는 죄인의 시신처럼 차디찬 땅 위에 방치되어 있었죠. 싸늘하게 식어버린 임금의 곁에는 오직 강바람만이 애처롭게 흐느끼는 듯 했습니다. 어몽도 공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마치 그림자처럼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뒤쫓는 듯한 위태로운 발걸음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는 오직 충절이라는 마음속 등불 하나에 의지하여 묵묵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깊은 산속 인적이 드문 은밀한 곳에 다다르자 어몽도 공은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 땅은
좀처럼 파헤쳐지지 않았고 삽질 한 번 할 때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땀과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삽질을 멈추지 않았죠. 한 삽, 한 삽, 흙을 파낼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어린 임금에 대한 깊은 연민과 함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길을 택한 비장함이 더욱 깊어졌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임금을 땅에 묻으며 어몽도 공은 자신의 목숨도 함께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되어 오직 임금의 마지막 길을 지킨 숭고한 충신으로만 남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어몽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막을 올렸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죽음과도 같은 고독한 망명이자 오직 변치 않는 충절만이 허락하는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또한 이 비장한 선택에 기꺼이 동참하며 이제는 이름 없는 유랑객이 되어 험준한 산길을 오를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임금을 향한 그의 지고지순한 의리 때문이었죠. 그들은 이제 숨겨진 길을 찾아 깊은 산속으로 떠나는 고단하고도 위태로운 여정을 시작할 채비를 마쳤을 겁니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 땅에 어린 임금을 묻고 돌아온 어몽도 공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제 그는 더 이상 관직에 연연하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종을 향한 지고지순한 의리만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가치였죠. 그리하여 그는 밤늦게 잠든 가족들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는 이제 자신들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비장한 결단을 전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과 신분, 그리고 살아왔던 모든 흔적을 지우고 세상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는 엄중한 명령이었죠. 가족들은 그의 굳건한 눈빛 속에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직 남편이자 아버지인 어몽도 공의 뜻에 따르기로 마음먹었죠. 그들에게도 임금을 향한 그의 충정기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날이 밝기 전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녘 어몽도 가족은 정든 고향 영어를 뒤로 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집과 마을의 풍경, 정겹던 이웃들의 모습이 흐릿한 안개처럼 멀어지는 것을 뒤로하고 그들은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어둡고 험준한 산길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등성이를 오르고 또 오르며 그들은 세상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바람은 그들의 낡은 옷깃을 파고들었고 차가운 돌부리는 맨발에 상처를 입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나라의 일을 보던 엄흥도 공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거친 삼벗을 걸치고 쟁기를 잡는 한낱 농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밭에서 혹은 험한 산비탈을 개간하며 거친 노동에 몸을 던졌죠. 그의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와 고단함이 깊은 주름으로 새겨졌을 겁니다. 가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귀하게 자랐던 부인과 자식들은 이제 이름 없는 유랑객이 되어 상고로지에서 하루하루 고된 삶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신분을 숨긴 채 살아가는 불안감과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는 그들의 일상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낮에는 생존을 위해 몸을 움직였지만 밤이 되면 엄흥도 공의 마음은 다시금 임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잠든 깊은 밤 홀로 뒷산 바위에 올랐습니다.
차가운 바위에 몸을 기댄 채 멀리 영월 장릉이 있는 쪽을 향해 말없이 눈물을 쏟아냈죠. 그 눈물 속에는 어린 임금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회한과 죽음보다 더한 고독한 망명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비애가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변치 않는 충절의 맹세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고뇌했을 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토록 가혹한 운명을 안겨준 것이 합당한 일이었는지 수없이 되물었겠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종 임금의 애처로운 마지막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을 겁니다. 그 어린 임금을 홀로 버려둘 수 없었던 인간으로서의 연민과 신하로서의 의리가 그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밤마다 바위 위에서 임금의 영혼과 대화하며 자신의 충절을 다시금 다짐했던 것이죠. 그의 눈물은 차가운 바위를 적셨고 그 바위는 어뭉도 공에 굳건한 의지와 슬픔을 말없이 간직했을 겁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고 때로는 차가운 비가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임금을 향한 그리움과 변치 않는 충성심만이 그의 자리를 지키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어뭉도 공은 망명 생활 내내 낮에는 거친 삶을 살았지만 밤에는 오직 단종 임금을 향한 지극한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은 고독하고 비애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숭고한 충절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죠.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망명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와 의리의 역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